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은 영어를 실제로 발음하고 연습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디에서 인간은 정말 마음껏 소리를 지를 수 있는지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대표적인 상황이 운전할 때입니다. 특히 혼자서 운전을 한다면 그때는 마음껏 소리 지를 수 있죠. 또한 운전의 과정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이 표현을 영어로 나타내면서 발음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언어 학습 모델의 원리를 함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표현되는 AI는 근본적으로 언어 학습 모델인 GPT를 활용하고 있죠. 인간이 언어 습득을 하고 변형시켜서 새로운 문장으로 만들어내고 새로운 언어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관련 동영상도 있으니까 참고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에 없는 영어 발음에는 제가 개발한 글자 표기에서는 발음기호상으로 F에 해당하는 소리는 피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나타내고 있고요. 윗소리에 해당하는 소리는 비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Z에 해당하는 소리에는 세모 모양의 글자, 반치음으로 표현하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이 글자로 대응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TH 발음 중에서 번데기 소리가 나는 소리에는 시옷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표현하고 있고요. 목젖이 울리는 TH 발음, 유성음이라고 표현되는 소리에는 디귿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기 원리를 다른 동영상에 같이 표현해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동영상을 역시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우리가 같이 배워봐야 할 내용입니다. 먼저 운전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손은 어디에 있습니까? 손을 요즘 같은 경우에 손을 한 손으로 하는 게 멋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두 손을 운전대에 놓는 게 기본 자세지요. 이 기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기본 자세를 하게 된다는 것은 내 손을 운전대에 놓게 되면 어깨보다 더 낮은 위치가 되겠지요. 어깨보다 손이 더 높으면 거의 벌 받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운전의 가장 기본 자세, 내 손은 어깨보다 낮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하느냐면은 My hands should be lower than my shoulders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영어 표현이 가진 발음의 원리와 글자 표기 원리를 통해서 각각 우리는 영어 발음을 마음껏 표현하는 차 속에서의 자세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이 전체 문장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my hands. 내 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should be lower. 더 낮게 있어야 되죠. than my shoulders. 내 어깨보다. 그러면 이 각각의 단어들의 원리와 발음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my hands입니다. 이 중에서 my에 해당하는 표현은 현재 한글로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hands에 해당하는 표현을 살펴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아래에 있는 그 글자 표기에 해당합니다. 자, 먼저 hands, hands 이 발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h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히읗입니다. 그리고 a는 에로 소리 나고 있고요. n은 니은, d는 디귿. 물론 우리말 디귿과는 조금 다릅니다. 영어의 디귿은 목젖이 울리는 소리 유성음입니다. 자, s는 슈옷으로 표현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자음이 겹치는 글자 표기, 니은, 디귿, 시옷이 겹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니은은 알파벳과 다르게 훈민정음 표기에서는 받침 표기로 갑니다. 그러면 hen이 되겠죠. hen이 되는데 디귿과 시옷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 디귿으로 이해를 할 것인가, 드로 이해할 것인가, S를 시옷으로 이해할 것인가, 스로 이해할 것인가. 여기에서 바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인간의 언어 능력 모델에서 적용해 보는 원리가 작동합니다. 분명히 D는 디귿이고 S는 시옷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제가 설명하는 아래의 동영상 보면은 일제강점기에 우리말 표기를 외래어로 적용하면서 혹은 영어 표기를 외래어 표기로 적용하면서 일본어 방식으로 변질됩니다. 디귿이 아니라 드로 보는 거죠. 디귿 아래에 모음 을을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SR에 시옷을 스로 보는 것이죠. 이 원리가 인간의 언어 학습 모델에 적용되버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발음이 일본어 발음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대부분의 경우에 이 발음을 핸드스 이렇게 발음하고 있죠. 이 원리가 첫 번째에서 잘못입니다. 인간의 언어 학습 모델에서 적용하는 기본 원리를 모음을 넣어버린 상태, 자음과 모음으로 합쳐서 자음 모음이 결합된 단어로 보는 것, 디귿이 아니라 드로 보고 시옷이 아니라 스로 보는 이 원리. 이러한 원리는 외래어 표기법이나 외국어 학습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죠. 일본어 방식으로 디귿을 드로 보는 것,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보는 원리 때문에 핸드스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자음이 겹쳐 있는 이 소리가 hands. 자, 디귿은 거의 소리가 나지 않고요. 시옷만 약하게 소리가 나면서 표현되지요. 또한 그 과정에서 디귿을 거의 소리 내지 않기 때문에 hand 이 발음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에 발음이 길어지면서 hands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따라서 드스가 아니라 디귿과 시옷을 받침에 함께 표기하면서 아래의 글자 표기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my hands가 표현되고요. 그러면 앞에서 hands 발음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발음 원리, 니은과 디귿을 받침으로 표현하는 원리를 이해했다면 언어 학습 모델에서는 같은 글자의 표현이 되는 상태를 발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내용은 기본 영단어 500 혹은 기본 영단어 1000으로 되어 있는 동영상에서 보실 수 있는 원리입니다. and의 발음이 and 이렇게 발음된다는 걸 이해했다면 앞에 자음이 바뀌는 상태, 만약에 B로 바뀌었다. 하얀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B로 바뀌면 뒤에 and는 같기 때문에 band. 만약에 H로 바뀌었다. 그러면 hand. 그리고 S면은 sand. BL이면 blend. BR이면 brand. GR로 바뀌면 grand. 그리고 ST로 바뀌었다면 stand.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죠. 또한 L과 같은 경우에는 리을을 2번 겹치는 글자 표기로 저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land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죠. 이 학습 모델로 적용되는 게 언어를 습득하는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운전 중에 my hands 이렇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본다면 이러한 발음 표기 원리, 알파벳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음소를 나열하는 방법을 혼민정음처럼 받침 표기의 원리를 적용했을 때 발음하는 원리로 그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를 일본인들처럼 표현하기 때문에 hand, and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and 이 발음과 and 이 발음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받침으로 니은과 디귿을 같이 표현했다면 한국인들의 언어 구조에서는 이 소리를 and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글에서도 삶, 흙, 닭 이러한 표현들의 받침 표기 2개가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가 바로 훈민정음 표기 원리이고요. 이렇게 소리와 글자를 일치시키는 방법이 발음 기호를 전부 대체하는 훈민정음 표기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경될 수 있는 원리를 일본인들의 언어학 체계로 변경시키면서 받침에 모음을 넣는 것이죠.
제 강의의 거의 대부분에서는 일본어 방식의 발음 원리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소리를 일본어처럼 표현하는 표기 원리와 발음 원리로 적용하는 그 훼손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어 학습에서 첫 번째 자기가 어떻게 그 글자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저 소리를 받아들인가 하는 과정에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이죠. 음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음절로 보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제가 아래의 동영상에서 설명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어 방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역할과 어떤 악영향이 끼치는지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과자 이름 중에 산도라는 게 있습니다. 산도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는 샌드위치, 이 단어에서 해당되고요. 그 샌드위치에서 샌드 발음이 바로 앞에서 제가 SAND라든가 AND, BAND, HAND를 설명할 때 발음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sand 이렇게 발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어처럼 자음과 모음을 결합시키는 산도라고 발음하는 것이죠. 이렇게 처음에 언어 학습 모델의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지면 계속해서 그 원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혹은 같이 보았던 my hands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my hands 이렇게 발음한다면 너무도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소리를 우리가 물려받은 훈민정음 표기에서는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My hands should be lower. should be lower. 그러면 이 글자는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should 받침으로 디귿을 표기했지요. 이 받침 표기는 우리말의 표기가 아니고 영어 발음 표기이기 때문에 영어 발음처럼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다만 강하게 소리 내면서 should 이러는 게 아니라 should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또한 B하고 lower가 결합쳐 발음될 때는 L 발음이 니을이 두 번이라고 했습니다. 니을 두 번의 소리를 한다면 be lower가 아니라 be lower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서 뒤에 소리하고 같이 발음된다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의 띄어쓰기 원리가 실제로 소리를 낼 때는 적용되지 않고 같이 결합되는 것을 볼 수 있죠. should be lower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발음을 여러분들이 운전 중에 연습해 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표현에는 어법에서 사용되는 조동사라는 표현과 비교급에 해당하는 문장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문장들을 익숙하게 이해한다면 그리고 마음껏 발음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영어를 활용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should be lower 이 발음의 표기 원리를 함께 살펴보고 발음 원리를 이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sh는 시옷으로 표현했고요. ou는 u로 발음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l은 여기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고 그대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l은 표현하지 않았고요. d는 우리말 디귿으로 표현했습니다. b는 비읍으로 했고요. e는 이 발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면 should be 이렇게 될 것입니다. 또한 L 발음은 니을이 두 번이기 때문에 니을 두 번에 해당하는 글자 표기를 했고요. O 발음은 O로 납니다. WE는 우리말의 워에 가까운 소리이고요. 마지막 R 소리는 리을로 표현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음소로 표현되어 있는 글자를 훈민정음 표기에서는 받침 표기 원리로 변경시키기 때문에 should be lower 이렇게 발음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글자 원리를 보면은 위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각각의 음소 단위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음에 일본어 방식의 소리 원리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명확하게도 확립해 놓았고
또 그 원리를 학습을 하거나 또 시험 보는 과정에서 익히게 되면서 우리는 일본어처럼 발음하는 원리가 입에 배고 귀에 익숙하게 되고 눈에 익숙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언어 학습의 모델 원리를 바꾸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소리를 내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표현하는 게 than my shoulders 이렇게 됩니다. than은 뭐뭐보다에 해당하는 어법에서는 비교급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죠. 뭐뭐보다. 그리고 뭐뭐라고 표현된 뒤에 연결되는 단어들이 연결되죠. my shoulders, 나의 어깨. 그러면 than my shoulder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발음 표기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TH는 맨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TH 발음 중에서 목젖이 울리는 소리는 디귿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이 TH 발음은 일본인들의 경우는 대부분 지읒으로 발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라는 표현에서도 그 TH 발음이 바로 일본인들처럼 지읒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TH 발음은 목젖이 울리는 소리고요. 그리고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디귿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나타냈습니다. 다음에 A는 에로 표현했고요. N은 니은, 그리고 M은 미음, Y는 I로 소리가 납니다. 영어에서는 알파벳의 특성상 모음이 글자로서는 5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모음과 자음의 경계에 있는 글자들이 모음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my로 표현되는 단어고요. SHO가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show에 가깝게 발음됩니다. U는 우로 발음되고요. L은 여기에서는 니을 한 번만을 표현했습니다. 받침 표기에 원래 적용한다면 2번의 발음을 표기할 수 있지만 번거롭고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니을 한 번만을 사용했습니다. 디귿은 D를 나타내고 있고요. E는 발음으로 표현했습니다. 제가 모음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영어 아에 이오우 모음의 엉망진창이라는 제목으로 올려놓은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우리말에 있는 발음 같은 경우에 A로도 표현되기도 하고 E로도 표현되기도 하고 U로도 표현되기도 하는 이러한 알파벳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어 발음 기호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소리를 그대로 표현할 수 없는 알파벳의 한계에 따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R은 리을로 표현했고요. S는 시옷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들이 결합되면 then 이렇게 발음되고요. my shoulders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이죠. then my shoulders. 받침으로 리을과 시옷을 한 번에 표기했습니다. 이렇게 발음한다면 이제 전체적인 문장을 이해할 수 있겠죠. My hands. 자, hands보다는 받침으로 표현되는 hands 이렇게 발음되고요. 마지막 시옷이 뒤에 또 should 여기에서의 should 발음과 거의 유사한 상태이기 때문에 발음이 되지 않는 경향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y hands should 이렇게 나갈 수 있죠. my hands should 이런 표현들 S와 SH 사이에 발음의 뒤섞임으로 인해서 그 시옷조차도 생략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should be lower 앞에서 설명한 부분이고 than my shoulder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운전대에 앉으면서 연습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장 발음 연습을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찍어 놓거나 아니면 글자 표기를 활용해 가지고 마음껏 소리 지를 수 있는 운전 중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손은 어디에 위치해야 됩니까? 아날로그 시계죠. 아날로그 시계 이렇게 그 빙빙 돌아가는 원형의 모습에서 3시 방향과 9시 방향에 손을 두고 있죠.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my hands 앞에서 했고요. should be 이제는 placed 이 부분입니다. 시간 관계상 앞에서 표현한 1번 문장하고 다르게 여기서는 전체 문장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placed 보면은 받침으로 시옷과 티읕을 표현했습니다. 이 발음 역시도 마찬가지죠. 받침 두 개가 되어 있을 때 한국인들은 충분히 이 소리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placed 이렇게 발음할 수 있고요. 다음에 under, the 발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혀를 넣고 목젖이 울리는 소리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말에서는 디귿으로 소리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이 소리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흔히 핸들이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정상적인 영어 발음에서는 steering wheel이지요. steering이라는 것은 조절, 조정 이런 뜻이 되고요. S 뒤에 T가 있기 때문에 쌍디귿 발음이 납니다. 따라서 맨 아랫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steering 이 발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운전대에서 그 wheel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바퀴 모양하고 같기 때문에 조정하는 바퀴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핸들이라는 일본인들이 만든 영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 부분이 바로 steering wheel 이렇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시 방향과 9시 방향에 오른손 왼손을 각각 두고 있죠. 그 위치를 보면 at 3라는 발음과 그리고 9, 9이라는 발음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th 발음에 해당되는 시옷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 친 글자 표기를 했고요. 본 방송의 첫 대문에 등장하는 숫자 읽는 원리에 이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그럼 내 손 운전대 어디에다 두지? 오른손은 3시 방향, 그리고 왼손은 9시 방향. 이런 표현이 되겠죠. 따라서 my hands should be placed on the steering wheel at 3 and 9 이런 발음을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 표기의 원리를 적용하여서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그러면 운전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리가 이게 너무 낮거나 너무 높아서 높낮이를 조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도 여러분들이 영어로 활동, 행동을 하면서 이 표현들을 해보시면 달라지는 발음과 실제 발음 연습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에 의해서 이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I 뒤에 want to가 있는데 want to에서 영어의 발음 원리에서는 n 뒤에 t가 오면 거의 생략이 됩니다. n 뒤에 t가 오면 생략이 되기 때문에 want to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wanna로 발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I wanna adjust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adjust가 아니라 adjust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디귿을 받침으로 표현했고요. 시옷과 티읕을 같이 받침으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높이 my height high라는 단어의 명사형입니다. high 높음에 해당하는 단어의 명사형이고요. 다음 of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발음으로는 o 뒤에 리 발음이 섞여 있기 때문에 비읍 아래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기능어 전치사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발음이 약하게 되거나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of 발음보다는 이런 식으로 발음되고 있지요. 따라서 위의 글자 원리를 적용하여 발음해보면 my height of the seat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I'm gonna adjust 높이 조절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발음을 연습해 보시라고 이 문장을 가져왔습니다. 3번 문장에 해당되고요. 4번 문장입니다. 이번에 4번 문장은 이제 손도 제대로 놨고 높낮이도 조절했으면 뒷목 당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뒷목 받침대
그 목 받침대를 보통 headrest라는 영어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발음 역시 head, 받침으로 디귿을 표현했고요. rest의 r 발음은 루를 넣어서 표현했고 마찬가지로 시옷과 디귿을 함께 받침으로 표현했습니다. 알파벳의 기본 원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음소 배열이고 훈민정음 표기는 받침 표기가 있다.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문자 기호학의 원리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should be도 똑같이 적용되고요. adjusted 이 발음 역시 표현 받침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침 표기, 머리 받침대도 맞춰야겠네에 해당하는 문장도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시면 또 다른 발음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1번부터 4번까지 4개의 문장, 운전을 위한 가장 기본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각각의 발음 표기 원리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진이나 이런 동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면, 혹은 사진으로 캡처해서 연습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 각각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